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하의 김일환 변호사라고 합니다. 네,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는 절차 알아보고 있죠. 이제 체납된 관리비가 얼마고 납부 기한까지 얼마를 내라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는데도 이 체납 세대가 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결국에는 이제 소를 제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소를 제기할 때 어떻게 소장을 쓰는지 한번 같이 써보도록 할게요. 법원에 특히 이제 민사소송을 제기할 때 내는 서면은 소장, 소장은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내는 서면입니다. 피고가 원고의 소장을 받으면서 답변하는 내용의 서면을 답변서라고 하고요. 피고의 답변서를 받아보고 원고가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서 다시 내는 게 이제 준비서면. 이 원고의 준비서면에 대해서 다시 피고가 내는 것도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름이 다 똑같습니다. 준비서면. 양측의 법적 공방을 다투는 서면이 되겠죠. 자, 지금은 관리비를 체납한 세대에 이 관리단이나 이 관리주체가 미납된 관리비를 청구하는 소장을 써볼 건데요. 이 법원에 내는 모든 서면들은 일정한 양식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 소장의 경우에는 일단 제목이 들어가고요. 답변서면 이 소장이 이제 답변서가 되는 거고, 준비서면이면 요 자리에 이제 준비서면이라고 들어가게 되죠. 그 다음에는 늘 이 서면이 원고가 누구이고 피고가 누구인지 다툼의 당사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소장의 경우에는 당사자를 뭐로 표시하냐면 원고, 피고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소장의 경우에는 원고의 이름이 나오는데 원고의 이름만으로는 특정이 안 되니까 반드시 뭐가 따라 나오나요? 예, 주소가 따라 나옵니다. 이름과 주소가 같이 나오고, 여기서는 원고가 이제 관리단이기 때문에 관리단은 이런 단체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자가 주소 이후에 나오도록 되어 있죠. 회사의 경우에도 회사명, 주소, 대표이사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들어가는 게 소장의 경우에는 청구 취지, 그 다음에 청구 원인이 들어갑니다. 이건 모두 다 원하는 바가 있죠.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원하는 것은 바로 판결입니다. 판결의 경우에는 주문이 나오고 이유가 나오는데요. 주문은 판사가 결론을 내는 걸 이 주문에 담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얼마를 지급하라, 내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당사자가 원하는 내용의 주문을 소장의 경우에는 청구 취지에 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의 경우에는 체납된 관리비를 징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체납 세대인 피고는 원고에게 지금 체납된 관리비 얼마 및 이에 대해서 이자까지 붙여서 돈을 지급하라 라는 주문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그대로 써서 밑에 나는 재판을 구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제 이런 내용을 붙여서 청구 취지를 쓰게 됩니다. 청구 원인은 이 청구 취지, 즉 판결에서 주문에 해당하는 내용이 왜 그런 결론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인데 이게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가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제가 옛날부터요. 뭐 이런 내용은 하나도 필요하지 않아요. 판사는 어떤 사실관계를 확정해서 거기에 법리를 적용하고 결론을 내는 사람이지 감정에 휘둘려서 재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법관의 양심과 근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게 판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은 피고가 무슨 집합 건물에 몇 동 몇 호에 사는 사람이고 관리비를 얼마를 내야 하는데 미납이 되어 있고 미납된 액수가 이만큼이고 전체료까지 합치면 이만큼이다. 그걸 아직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어서 이렇게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요건 사실인 겁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에세이 형식으로 줄글로 쓰지 않고 당사자가 누군지 관리비를 청구하게 된 경위,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얼마, 요 내용이 이렇게 목차로 좀 따서 이렇게 쓰는 방식을 판사들이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소장도 쓰게 됩니다. 청구 취지, 청구 원인 다음에는 입증 방법이 들어가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판사가 감정에 휩쓸려서 그런 것 같다라는 걸로 판결하지 않거든요.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장의 경우에는 그 증거를 일컫는 말을 입증 방법이라고 하고 원고가 내는 증거를 가포증, 피고가 내는 증거를 을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소장의 경우에는
규약의 내용이라든가 관리비를 징수하는 절차나 금액을 산출하는 기준들이 규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규약의 내용이라든가 요 세대한테 관리비를 부과했던 내역이라든가 아니면 갑 사무증 같은 걸로 그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관리비를 체납하다 보니까 최고를 하게 됐고 최고소를 몇 번 발송했다든가 하는 내용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그 글을 쓰고 청구원인에서 이런 내용들을 쭉 쓰면서 반드시 이렇게 갑 1호증, 갑 2호증을 이제 병기해서 쓰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된 주장이구나라는 걸 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소장을 쓸 때는 제목, 당사자를 표시한다. 원하는 판결 주문에 해당하는 청구 취지를 쓴다. 원하는 판결의 이유에 해당하는 경위 사실을 요건 사실별로, 주요 요건 사실별로 정리해서 쓴다. 그런 다음에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병기해서 주장한 내용에 대한 뒷받침되는 증거를 병기해서 쓰고 그 입증 방법을 이렇게 열거하는 것이죠. 자, 첨부 서류 정리해서 넣고 날짜 쓰고 원고가 누군지 쓰고 여기 이제 다시 주소를 쓸 필요가 없죠. 여기 앞에서 주소를 썼기 때문에 어느 법원 앞으로 내는 것인지 해서 무슨 법원 귀중 이렇게 해서 제출하면 소장을 다 쓰시게 되는 겁니다. 네, 체납관리비에 대해서 제대로 징수하기가 어려운 경우 결국에는 법적 조치로 나아가게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내용이죠. 소장 한번 써봤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